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5장 스트러처를 이용한 게시판 작성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액션 클래스와 기타 사용자한테 보여줄 수 있는 뷰 페이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작성하게 될 액션 클래스는요, BBS 액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인데 사용자의 입력을 전달받은 액션 폼 객체들은 적절한 DAO 클래스에게 넘겨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정보들은요, 우리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액션의 형태로서 요청이 될 것인데, 여러분이 액션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은요, 앞에 보이시는 이런 액션들을 별로 스트러치 컨피그 파일에다가 따로따로 액션 일레먼트를 등록을 시키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액션 클래스에서 여러 개의 요청을 분할을 해서 여러분이 적절한 JS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리드 다음에 write, modify 이런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요, 각각 이동될 페이지를 제가 우측에 적어놨습니다. 자,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로 간다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커멘트라는 것은 댓글을 입력하신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로 간다는 얘기고, 자, 답변글을 여러분이 입력하신 다음에는 리플 페이지로 전달이 돼서 다시 목록 페이지로 이동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액션 클래스가 아닌 경우에 그 외의 값이 입력이 된다면 무조건 여러분들 게시물 목록 보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각 페이지로 이동이 될 때 여러분들이 BBS 다음에 아티클이라는 액션 객체에다가 액션 폼 객체에다가 클라이언트 요청을 담아서 처리하실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주로 사용되는 액션 폼 객체가 BBS 아티클 객체인데요. 글을 읽으려고 했을 때 또는 수정하려고 했을 때 아니면 답변을 달리려고 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답변에 관련된 기타 작업들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BBS 아티클 클래스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액션 클래스, BBS 액션 클래스가 여러분이 페이지를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이동을 시켜줄 것인가, 포워드 시켜줄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그림입니다. 즉, 액션 클래스에서요, 여러분들이 read, 그 다음에 list, modify라든가 modify underbar r, 아니면 reply라든가 reply underbar r, 이러한 값이 요청이 되게 되면 해당하는 JS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줄 것인데요. 자, 이렇게 read라는 페이지가 bbs 언더바 jsp bbs 언더바 read.jsp 페이지다. 이러한 식의 값은요, 실제 스트러치 컨피그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매핑 작업을 기술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액션 클래스에서 다이렉트로 이러한 JS 페이지를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동하려고 하는 그 값들을요, 액션 클래스에서 호출하시게 되면 이 read에 해당하는 값이 앞에 보이시는 이러한 JSP로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는 스트러치 config.xml 파일에다가 추가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커멘트 언더바 세이브라는 값은요, BBS 액션으로 다시 재기 호출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고 다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BBS 액션이라는 클래스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스 15장 소스를요, 루트 폴더에다가 카피하셔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BS 액션이라는 클래스는요, 액션 클래스 상속을 받아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자, 다른 액션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execute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시켜놨습니다. 자, execute라는 메소드에 4가지 메소드 인자값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액션 매핑이라는 것은 어떤 페이지로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에 관련된 객체이고요. 액션 폼이라는 객체는요, 현재 이 액션 클래스로 데이터가 호출이 될 때 클라이언트 요청을 담아서 오기 위한 그릇에 해당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가 매기면서 들어왔고요. 자, 멤버 필드 상단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num per block이라는 값과 num per page라는 값 두 가지가 보이죠. 자, 블록이라는 이 값은요, 여러분들이 몇 번째 페이지까지, 한 페이지에 몇 개의 그룹까지, 몇 개의 페이지까지 보여줄 것인가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넘버 포 페이지라는 것은 하나의 페이지에서 몇 개의 항목들을 보여줄 것인가에 관련된 두 가지 필드 값입니다. 자, 한 페이지에 표시되는 페이지 개수를 10개, 다음에 한 페이지에 표시되는 게시물의 목록 개수를 각각 10개씩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이요, HTTP 세션을 얻지 않고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세션을 얻어서요, UID의 값을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UID가 없는 경우에는요, 어디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게끔 해놨습니다. 로그인이 되어야지만 이런 게시판에 관련된 기능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getDataSource 메소드로 이용했고요. 자, structure config 파일에 데이터 소스라는 엘리먼트에 BBS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을 시켜 놓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아직 등록을 안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소스 분석을 하신 다음에 자, 마지막에 등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째 라인을 보도록 합시다. 즉,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요청을 했는가 우리가 get 파라미터로 액션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액션이 read라든가 또는 뭐 insert라든가 또 write라든가 그러한 작업들을 해서 적절한 DAO 클래스를 호출하게 될 것입니다. 자, 32번째 라인에 DAO의 인스턴트 생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읽기에 해당하는 작업이라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읽기에 해당하는 작업이라면 어떠한 글을 읽을 것인가 넘버 값을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이게 파라미터로 넘버 값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넘버 값에 해당하는 기사를 찾기 위해서 자, DAO 클래스에 getArticle 메소드를 호출해서 필요한 객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객체 값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request 객체에다가 set attribute 하셔서 지금 찾은 그 어떤 기사 즉 게시물 데이터를요 article이라는 변수로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read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forward 시켜버림으로써 read에 해당하는 어떤 JSPG로 이동이 되겠죠. 자, forward에 해당하는 값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조회수를 그러니까 글을 추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글을 추천을 시켜줄 것이고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글을 작성하기 위한 write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insert 작업을 해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아래쪽이 좀 볼까요? 자, 45번째, 47번째 부분이 바로 DAO 클래스의 insert 메소드를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저장하기 위한 부분이네요. 자, 글을 저장하신 다음에는 커넥션을 닫고요. 다음에 목록 보기 페이지로 리턴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수정하기 작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하기라면 몇 번 글을 수정할 것인가 여러분들 우선 아셔야겠죠. 그리고 수정하기에 필요한 암호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가 패스워드 폼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반드시 글을 수정하기 전에는요, 그 글의 암호가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발리드 값이 true일 경우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수정 작업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절한 권한이 없다는 식의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이제 수정 작업이 넘어와서 실제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시켜주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변경된 게시판들을요, 저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DAO 클래스의 업데이트 메소드를 호출해 줄 것입니다. 자, 글을 삭제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삭제하고자 하는 그 기능을 요청이 되었을 때 수정과 마찬가지로 암호가 적절한가 체크를 하고요. 그게 맞는 경우라면 딜리트를 호출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삭제를 시켜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저장하기 위해서 즉 커멘트를 저장하기 위해서요. 커멘트 폼에 r 넘버 값이 파라미터로 전달된 넘버 값을 넣고요. 다음에 BBS DAO에 insert comment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할 것입니다. 하나의 커멘트라는 것은요. 원본 글에 해당하는 넘버 값이 있으셔야지만 이 넘버 값을요. r 넘버에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원본에 해당하는 넘버 값에 따라 오는 댓글 r 넘버 값을 정확하게 매핑을 걸어 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커멘트 값을 추가하신 다음에는 커멘트 언더바 save라는 값으로 포워드를 시켰고요. 자, 좀 내리셔가지고 답변글을 작성하는 거 볼까요? 답변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리플이라는 값을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 답변글을 달기 위해서 원본 글의 내용을 알아야 거기에 해당하는 답변글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죠.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 찾고요. 다음에 우리가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 getArticle이라는 메소드 갖고 얻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글을 달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요. 이 원본에 해당하는 내용을 리퀘스트에 보관을 시켜서 이동을 하고 있네요. 자, 답변을 달기 위해서 105번째 라인에 insert reply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답변을 여러분들이 BBS 언더바 reply라는 테이블에 저장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답변글을 읽기 위해서 read 언더바 r이라는 속성 액션이 넘어올 것이고요. 어떠한 답변을 읽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get reply artic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줄 것입니다. 자, 이 답변을 달기 위해 답변 읽어온 데이터 값을요. 우리가 리퀘스트에 article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저장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read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이 리퀘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화면에 뿌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6번째 라인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답변글에 대해서 수정하기 위해서는요. get refer articl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줄 것이고요. 자, 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답글의 내용을 먼저 얻어오신 다음에 그리고 리퀘스트에 is refer이라는 값을 true로 설정을 시키시고요. 답변이 맞다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원본글에 해당한다면 이 값은 false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불리한 값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r넘버 값이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플러스인지 그걸 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136번째 라인은요, 이번 수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된 답글을 저장하기 위해서 DAO 클래스에 update refer이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줄 것입니다. 자, 답변글에 대한 답변글을 추가하고자 할 때, 자, 이거 좀 복잡하죠? 답변글에 답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번에 원본글에 해당하는 답변글을 얻어 오셔야 되겠죠? 즉, get article이 아니라 refer article에서 데이터를 얻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답변글이라는 뜻에서 isRead가 true로 들어가고, 그리고 답변을 추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refer 쪽으로서 forward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답변글을 저장하기 위해서는요, insert refer이라는 메소드 실행하고요. 다음에 r넘버 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저장되는 걸 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r넘버 값이 플러스일 경우에, 양수일 경우에는 원본글 BBS에 대한 답변글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답변글에 대한 답변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글의 목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우선 페이지 값, 몇 번째 페이지를 보고 있는가 체크를 해 주셔야만 되겠죠. 만약에 페이지 값이 널일 경우에, 없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줄까요? 자, 그렇죠. 페이지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글, 즉 넘버 값이 가장 큰 것부터 읽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 페이지의 개수, get 페이지 카운트 호출하시면 되겠죠. 이거 자체를 페이지 넘버로 우리가 지정을 해 줄 것입니다. 없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에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헤더 값을 통해 가지고 얻어오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와서 자, 바로 가지고 온 값을요, 아티클 헤더가 저장되는 리스트 값이죠. 이 리스트 값을요, 헤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역시 리퀘스트에 보관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켰고요. 리스트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저장되어 있는 이 리스트 값을 화면에 호출하시게 되면 목록 보기를 출력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물론 가기 전에 현재 페이지 넘버와 총 페이지 숫자 역시 우리가 리퀘스트 객체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BBS 액션이라는 클래스를 훑어봤고요. 이 BBS 액션이라는 클래스는 게시판의 작업을 제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structure.config.xml 파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find forward에 적어놨던 이러한 리턴 값들을 반드시 여러분이 config.xml 파일에다가 forward 형태로서 데이터를 적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get data sourc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bbs라는 값에 데이터 소스 역시 등록을 시켜 놓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면 자, JS 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이러한 config.xml 파일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추가를 해놓고 나서 다음을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gbook이라는 이 데이터 소스를 추가를 시켰었죠. 물론 이번 시간에 이게 사용되진 않지만요. 여러분들이 이거랑 유사하게 BBS라는 데이터 소스를 여기다 등록을 시켜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사한 작업이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물론 데이터 소시스라는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 안쪽에다가 써주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키 값에다가는 BBS라고 등록을 시켜야 되고, 이 BBS 값은요, 우리가 get 데이터 소스를 오고자 할 때 매개 변수로 썼던 두 번째 인자 값이 됩니다. BBS.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베이직 데이터 소스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드라이버 네임 똑같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뀌셔야 되겠죠? 이 데이터베이스 루트라고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변경을 했고요.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 다음에 패스워드,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최대 풀의 개수 이런 것도 등록하시고 마지막에 오토 코멘 역시 true로 변경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소스 하나 등록을 시키셨고요. 자, 그 아래쪽에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폼의 데이터도 등록을 시키셔야 될 텐데요. 폼 빈즈 안쪽에 폼 빈을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BBS 폼이라든가 커멘트 폼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할 것은요, BBS 폼, 두 번째, 커멘트 폼, 세 번째,
패스워드 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자, 실제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패키지 이름까지 다 포함하셔가지고요. 자, 이렇게 여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아래쪽에 BBS 폼부터. 자, BBS 폼의 실제 패키지의 전체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my classes.bbs 폼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my class라는 패키지에 묶여 있으니까 패키지 설정 다시 해주시고요. 자, 커멘트에 관련된 폼, 커멘트 폼. 다음에 패스워드 관련된 거, 패스워드 폼. 자, 폼 객체, 폼 빈자 안에서 추가시키셨으면요. 그 다음에 추가시킬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액션에 해당하는 부분을 몇 가지 등록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잘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글을 작성하기 위한 부분부터 등록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등록해야 될 부분이요. 글을 작성하기 위한 BBS 언더바 writ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등록을 시키고요. 이 페이지가 호출되었을 때 실제 실행되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을요. myclass.bbs action이라는 클래스가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는요. BBS 객체를 전달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입력받는 페이지는요. 우리가 BBS 언더바 write.jsp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JSP 관련된 페이지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컴피그 파일을 끝내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입력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리턴되어 돌아갈 값을요. 리스트 페이지로 저장하도록 하죠. 리스트. 다음에 리다이렉트 true를 하도록 하시고 마지막에 이동 값 bbs.do 해서 bbs 값이 호출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액션 파일 하나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액션 클래스를 제가 등록을 시켰는데요. 패스는 BBS고 실행될 클래스는 BBS 액션 클래스. 다음에 이 액션 클래스 넘어가기 위해서 패스워드 폼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전달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 패스워드 폼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되어 있다면 수정이라든가 삭제 작업 못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되어 돌아오는 페이지는 BBS 리드 페이지가 될 것이고요. 스코프는 리퀘스트로 설정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BBS 액션 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중에서 우리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자 할 때 리턴 시켜줄 수 있는 값들로서 list, read, ripple, 다음에 modify, 다음에 ripple, r, modify, r, 그리고 login, error, 다음에 boot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9가지 정도의 포워드 값을 추가시켜 놨고요. 각각 이 포워드로 해당하는 데이터는요, 실제 BBS 언더바 list.jsp, 다음에 read.jsp 이런 식의 HTML 파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가지 액션 클래스, 액션에 관련된 걸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세 개의 액션을 더 추가를 시켰는데요. 우리가 댓글을 달기 위한 BBS 언더바 코멘트, 그리고 댓글을 지우기 위한 delete 언더바 코멘트, 다음에 데이터 작업을 삭제하기 위한 delete 이렇게 액션을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XML 파일 작성하기가 좀 힘드시면요. 자료실에 이 XML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데이터 참고하셔가지고 추가하시고요. 이 액션에서 해주는 역할은요.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에서 호출을 할 때는요. 패스에 해당하는 이름을 호출하고 뒤에 .2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해당하는 두 파일이 호출이 되었을 때는요. 실제 실행되는 페이지는요. 타입에 적어놨던 이 패키지의 BBS 액션이라는 클래스가 실행이 된다는 거하고 자, 이 액션 페이지로 데이터가 넘어가고자 할 때 우리가 이 폼에다가 데이터를 전달을 해서 넘길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인풋이라는 이 속성 값은요. 여러분들이 그 유효성 검사를 했을 때 잘못되었을 경우에 리턴되어 돌아가고자 하는 페이지 위치. 그리고 스코프라는 것은 이 객체가 살아있는 범위. 다음에 액션 클래스를 실행시킨 다음에 execute 메소드에서 리턴 값을 액션 포워드 형태로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액션 포워드 값들이 커멘트 언더바 save일 경우에는 뭐 BBS 드로 예를 들어 에러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패스워드 언더바 에러.두 페이지로 이렇게 에러 페이지가 이동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JSP죠. 여기도 JSP.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액션 클래스과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 파일까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뷰 페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